네, 지금 촬영하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전후로 코스피 3,000포인트 고지가 보이는데요. 자본시장 정책, 그중에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해서 말씀 나눠볼 전문가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선이 있기 직전 코스피 지수가 2,698이었거든요. 약 2,700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 대선이 지나가고 나서 약 2주 정도가 흘렀잖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거의 3,000포인트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의 기간 동안 3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수익률로는 10% 이상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평가, 특히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 모두 현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강하게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또 이제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또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었죠. 자사주 소각이 왜 중요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일단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현금을 주주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방법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이걸 배당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직접 나눠주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의 시총은 변하지 않지만 발행 주식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주는 높아져 있는 주식을 필요하다면 시장에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배당금 지급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주주 환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되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제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봐도 배당금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방법이 자사주 소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사주 소각에 주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자사주 소각인데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이라기보다는 쥐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즉시 소각으로 연결하는 것이 거의 관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소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요. 그냥 계속해서 회사가 들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발행 주식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주주 환원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소각으로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도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으로 연결시켜 줘야 이것이 진정한 주주 환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기업 재산권 침해다 이런 반론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 아니면 뭐 자사주 취득에 대한 유인 자체를 없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자사주 취득은 주주 환원의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죠.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은 당연히 주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을 놓고 보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행위라고 간주할 수가 있죠.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기업의 재산권 침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과도한 해석인 거고요.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것이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사주 소각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하는 것은 이것은 주주 환원의 차원에서 인정이 되는 그런 제도인 것이지 경영권을 방어하라고 만들어진 제도는 전혀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는 다른 방식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강화를 하고 대주주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도 해외 관행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나 일본 이런 자본시장 선진국들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조금 배울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소각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이게 공식적인 규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당연히 소각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인식이 시장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이것이 완전히 관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것을 규제로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완전히 분리된 개념으로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관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점, 주주들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미국이나 또는 유럽 그리고 일본의 경우처럼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어주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제도화에 대한 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조금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할까요?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도적인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법령, 이제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되겠죠. 관련된 법령 그리고 시행령들을 개정을 해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마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주 소각을 한꺼번에 의무화를 시켰을 때, 다시 말해서 모든 자사주를 일각에 다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자사주 물량들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다시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거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기업들의 가장 전형적인 반응은 그러면 소각 의무화 되기 전에 이 물량들을 다 시장에다가 팔아버려야겠다, 현금화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의무화하더라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신규 매입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법, 이걸 가장 먼저 시도를 하고, 그리고 이 신규 매입분에 대한 소각 의무가 시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단계적으로 기존 매입분들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소각을 의무화해 가는 이런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자본시장에 꼭 필요한 변화, 키워드를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신뢰, 외국인 투자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사실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미국장으로 떠나가시는 거잖아요. 국내 시장으로, 국장으로 투자자들이 다시 복귀하도록 만들려면 결국은 우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주가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모든 종류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신뢰 회복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뢰 회복,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신뢰 회복,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니면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여러 가지 변화점을 한두 가지 짚어주신다면? 일단 그런 이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해 왔던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문제도 결국은 이게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중복 상장하는 그런 행위들 당연히 금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 수준도 지금보다는 조금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때 확실하게 처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시장에 대한 신뢰는 두텁게 회복될 수 있다,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